최근에 와서 엄청 늘었는데 그 배 크기를 다 쳐보면 14만 7천 톤입니다. 한국 해군이 14만 7천 톤. 근데 제일 큰 군함이 7천 톤입니다. 7천 톤이면 뭐 미국에서도 제일 큰 군함에 속합니다. 그 14만 톤 우리가 갖고 있고, 일본이 42만 8천 톤입니다. 일본이 42만 8천 톤. 근데 일본 거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들입니다. 그건 전체가 전부. 그리고 중국은 뭐 군함이 좀 후지지만은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만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칠함대가 갖고 있는 칠함대만 103만 톤입니다. 그 칠함대 하나가 중국 전체보다도 더 센데, 그 칠함대는 전부 다 최고급으로 갖고 있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해군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14만 7천 톤밖에 안 되는 고군함인데 이 배를 가서 정비하고 세울 수 있는 항구가 부족합니다. 지금 이제 부족하고, 진해에 있는 해군 함대사령부를 부산으로 옮겼는데 부산에 군함을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함은 진해에 있고 사령부는 부산에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겨우 지금 부산에 완성을 해가지고 그 진해에 있던 군함이 그 남해함대사령부가 이제 최근에 갔는데, 제주도에다가 항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제주도 이제 제주도라는 섬이 또 그렇게 뭐 감자 모형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남쪽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로는 거의 모든 배가 그 앞을 지나게 돼 있습니다. 그 뭐 목포로 가는 거, 광양으로 가는 거, 부산으로 가는 거 전부 그 앞으로 가는데 거기가 우리의 그 해로를 지키는 아주 최고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 항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제주도 사람들이 죽어라 반대하는 것이죠. 뭐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땅을 좀 보상을 좀 충분하게 받고 싶은 사람도 뭐 사실은 껴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운동권 단체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학자들이 가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난상 토론을 벌이고, 뭐 논리적으로는 뭐 그 해군을 만들자가 당연히 맞는 답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 평화의 섬에 제주도가 평화의 섬인데 평화의 섬에 해군 항구를 만드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제주대학 교수 한 사람은 그 해군 항구를 만드는 입지 조건이 나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기후가 아주 나쁘다고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럼 국민들 관광 오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해군도 못 들어오는 그 제주도에 어떻게 민간인 배가 옵니까 말이지. 그런 건 말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뭐 아름다운 하와이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함대가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그 캐나다 빅토리아 댁에서 뭐 여름 학기마다 몇 번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빅토리아라는데 여러분 안 가셨으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이게 진짜 지상 낙원입니다. 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뉴질랜드 사람들이 자기네가 제일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캐나다 거기 와서 보고서는 자기네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혀를 차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캐나다의 그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원래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이제 항상 영국만 쳐다보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대서양 함대사령부가 태평양 함대사령부보다 엄청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캐나다의 태평양 함대사령부하고 대서양 함대사령부하고 크기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한 거의 10년 전에. 지금은 더 커졌습니다. 그 캐나다 사람들한테 왜 태평양 함대가 점점 커지느냐 그랬더니 유럽보다 아시아가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아주 상식적인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그 캐나다 함대 사령부가 들어왔어도 그 항구 도시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남아있고 관광객은 그대로 가고 오히려 그 군함도 관광 자원까지 되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그리고 냉전시대 때 우리의 그 최전선이 강원도 경기도입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 매일 얘기하고 그렇지만 뭐 다 여기 뭐 군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네가 왜 희생당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고. 우리 박정민 강원도인데 저도 강원도라서 저도 강원도인데 그럼 강원도만 희생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논리를 친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6.25를 맞이해가지고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다면 딱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딱 터지는 날 그 트루만 대통령이 그 자기 고향에서 이제 고향이 그 미주리 인디펜던스라는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 가서 밤에 서재에서 책보다 잘나고 책 보고 있을 때 한국에서 전쟁 터졌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 전쟁 막아야 된다고 즉각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6월 25일 일요일 날 일사천리로 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근데 전쟁이 한참 할 때 어떤 기자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다 철수하고 그리고 에치슨 선언에서 뺀 이 나라에 전쟁 나자마자 미군이 갈 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치슨 장관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 이게 하늘의 뜻이라고, 이 사람들 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 회고록을 보면은 자기가 밤 하나 9시 무렵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 내용이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비유한 것이다 하는 그 역사의 교훈을 관한, 그래서 한국 전쟁을 이 사람이 작은 전쟁으로 해가는데 이거를 못 막으면은 독일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스탈린이 나를 실험하는데 이걸 못 막으면 스탈린이 독일을 때리고 그렇게 되면 이건 3차 대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하늘을 가리킨 거, 기독교라는 걸 증명하는 거를 제가 몇 년 후에 빌리 그레엄 목사 그 회고록을 보다가 이거가 맞는 거구나 하고 알았는데,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전쟁 나는 날 전보를 쳤습니다. 대통령한테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가 뭐냐면은 이 국가가 위태로운 시기에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께 하느님이 지혜를 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pray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맞지가 않는 문장이 전보니까. 그런데 strongly urge showdown against communism now. 지금 공산당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십시오 라고 이제 대문자로 썼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황당합니다. 남한 땅에는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고서 맨 마지막에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거 있는데, 뭐 이제 죽었으니까, 그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당신 이거 보고 결심을 굳힌 것이라고 묻어볼 수는 없는데, 바로 그 빌리 그레엄 목사 책에 나오는 자기가 그 보낸 전보 내용을 보면은 이것도 그 역사를 바꾸는데 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우리 박 장군님이 아주 절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대로 우리 국민 감명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엄청나게 잘못된 발상입니다. 아무리 나쁜 전쟁이라도 평화보다는 낫다. 미군 나갔을 때 북한이 때리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항복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그러니까 노예의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완용이 보고 뭐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야, 이건 진짜 문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칠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피와 땀과 눈물밖에 요구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왜? 히틀러한테 꿇어가지고 평화롭게 사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썼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복하는 방법이다.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꿀꿀꿀 끓다가 나중에 그놈들이 나를 덤빌 때 두 가지가 남는데, 항복하든지 죽든지, 그런데 싸우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은 자기 일기장에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략을 소련한테 한 겁니다. 소련하고 꿀고서 싸우자고, 꿀고서 대땅 때라는 게 그겁니다. 소련하고 잘 지내자. 저놈들 워낙 힘이 센데, 근데 그거를 레이건 대통령은 저런 악마하고 잘 지낸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좀 뭐 촛불 시위를 보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야, 소련하고 협상을 하려면은 내가 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소련보다 약한데 소련하고 뭘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러니까 소련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서 막 군비를 막 늘렸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거 이제 핵전쟁 일으킬 놈이라고 막 그러고 가는 곳마다 데모하는데, 워싱턴에 보니까 100만 명이 데모한다고 모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한테. 그래서 딱 보더니 음악회 할 때보다도 조금 모였구만. 그러고서 저런 거 무시하고서 정책을 밀고 나간 것이죠. 그런 과감한 그런 것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